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매력적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신차 중고차 할 거 없이 다 힘들죠. 신차는 계약 취소, 중고차는 가격 폭락,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인기가 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인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다른 차들 다 죽쓰고 있을 때 유일하게 신차 대기 기간도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처음에 니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을 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때 아니 왜 인상이 되느냐, 아니 왜 가격 올려, 디자인 바꿔놓고 플랫폼이랑 엔진은 그대로인데 디자인 바꿨다고 2, 300만 원 올린 거야? 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른 차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니로 하이브리드가 선녀였구나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23년형으로 돌아온 니로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인기가 많은지, 왜 가성비가 뛰어나는지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23년형으로 바뀐다라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기본 품목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막 추가되거나 막 이러잖아요. 게다가 그러면서 가격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23년형으로 바뀌었지만 옵션에 대한 변화라든지 가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인기 많을까? 요즘에 전 모델, 전 트림, 각 브랜드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높습니다. 수입차들도 이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 차들은 그 하이브리드의 약간 이질감 그리고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를 못한다면, 국산차는 그에 비해서 가격 인상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게다가 연비면 연비,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 무엇보다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비만 생각하는 차는 아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주행에 대한 그 조용한 정숙성,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0.6이나 좀 배기량이 낮은 차들은 저속에서 악셀 밟았을 때 반응이나 움직임이 되게 즉각적이지 않거든요. 살짝 답답하거나 뭔가 좀 응어리가 좀 저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여러 가지 매력 때문에 한 번 하이브리드 타셨던 분들은 또다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이유도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경제 위기, 이런 침체기 속에서는 가성비적인 모델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가 2023년 올해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에 이 니로만한 차가 없는 거죠. 얘가 트렌디나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여기에 시작 가격은 나와 있는 것처럼 2천만 원 초반부터 풀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리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니로 차는요, 옵션을 뺀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렌디라고 해도 웬만한 기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진짜 이만한 차가 없다, 실내 공간도 넓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디자인. 1세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이나 자동차 쪽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이 회사차로 진짜 많이 뽑았던 차가 뭔지 알아요? 1세대 니로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일단 고장도 없고요, 연비도 훌륭하고요, 가격까지도 괜찮았어요. 복합적인 매력, 회사차는 솔직히 막 타잖아요. 관리도 안 하고 내 차도 아니고 회사차다 보니까 그냥 급가속, 그냥 급브레이크 이렇게 주행을 하고, 엔진 오일도 제때제때 갈아야 되는데 조금 키로수 오버하고 교환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고장이 안 나. 1세대 니로 타셨던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우파가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니로차 고장 안 나,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내구성이 좋았어요. 게다가 가격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단점, 돼지게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다는 거야.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디자인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나왔죠. 게다가 이제 신형 기아 엠블럼이 정말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약간 패밀리 룩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지금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 그래가지고 그랜저의 일자형 데일라이트 가 나왔죠. 물론 이 니로가 이게 데일라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크롬 몰딩으로 약간 조금 통일감 있고 차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 쫙 이어지는 크롬 몰딩을 집어넣었는데, 실제 헤드램프나 이런 거는 여기 있죠. 여기 헤드라이트긴 하지만 뭔가 차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다. 그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아 하면 디자인. 여러분들도 이것도 얘기 안 해줄 뻔했네요. 이 니로가 진짜 웬만한 옵션 들어갈 건 다 있어요. 외부에서 시동을 걸면 걸렸죠. 그리고 앞으로 차를 빼면 원격으로 차를 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 없는 거 알아요? 이 진짜 편해요. 우리나라 주차선이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카니발을 타죠. 카니발은 전폭 전고 차가 너무 커가지고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카니발은 주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워놓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운전자가 못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원격으로 차를 넣었다가 뺄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동을 걸었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물론 상황에 맞게 이제 소리가 이제 엔진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전기 모터로 저속에서는 이동을 하고요. 차가 이동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고음을 알려주죠. 이 원격 주차 기능이 보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주차선이 좀 폭이 좁은 그런 주차장에서는 이거만한 기능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일라이트는 이 밑에 약간 심장 박동수처럼 되어 있죠. 이 기아가 이런 디테일을 좀 잘 넣어놔요. 그리고 이 데일라이트 안쪽에 문양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깨알 같은 뭔가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세워놨습니다. 이 헤드램프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가로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고, 여기 이제 통일돼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뭐 카니발, 소렌토 이런 것들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차이점, 여기서 또 차이점 보이죠? 이 앞쪽까지 본넷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본넷 위에가 되게 짧죠. 약간 이런 느낌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 요소가 강해요. 차가 다부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으로 본넷선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이 본넷이 짧게 들어가면서 다부진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현대기아 차가 이 유압식 리프트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죠. 105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32kW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140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세대 6단 DCT가 장착이 되어 있죠. 셀토스 하이브리드에는 8단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긴 한데, 주행하면서 6단 DCT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DCT에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미션이다 보니까 이 니로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DCT 들어가서 조금 꺼려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DCT와 1.6 하이브리드의 주행감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지 시등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원래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던 이 라인에 방향지 시등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끝쪽 선에,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끝에 사이드 미러에도 방향지등이 들어갑니다. 원래 약간 벌브 형태로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 방향지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이런 사이드 미러 쪽에 들어가 있는 방향지등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미러만 보면은 요게 3천만 원짜리 차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요거 내 거 카니발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내 거 카니발이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낫지 않아? 휠 디자인도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죠. 보통 예전에 출시했었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휠 인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휠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약간 승차감도 중요해야 됐고 연비도 더 많이, 왜냐면은 연비가 얼마나 더 좋은지에 따라서 판매량이 정해졌던 게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휠 인치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작은 뭐 15, 16인치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죠. 연비도 연비지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고 스타일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가성비적인 모델로만 생각했다면 요즘의 이미지는 어때요? 하이브리드 오히려 일반 모델보다 더 최상위 모델,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모델을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가격이 일반 모델보다는 비싸잖아요. 조금씩 다 비싸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모델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휠 인치도 많이 커졌다. 그리고 얘는 지금 옵션이 빠져서 없는데 요 C필러도 원래 투톤으로 좀 조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약간 아우디 R8에도 요거 사이드 블레이드라 해가지고 포인트를 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요게 왜 이게 색깔을 집어넣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니로 하이브리드에 사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사고 시니어 분들도 많이 사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좀 젊은 소비자분들은 나만의 개성을 좀 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선택이 시그니처에서밖에 선택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만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기에는 좀 너무 튀잖아.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빼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뭐 효과가 있느냐? 물론 맞죠. 근데 이게 어떤 디자인 측면의 요소가 있냐면, 니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긴 차는 아니잖아요. 엄청 길지는 않지만 여기 C필러 쪽에 컬러로 투톤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차가 조금 더 다부져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좀 짧아 보이면서도 뭔가 엣지 있는 포인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이 C필러에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넷도 그렇고 이 C필러도 그렇고 이 니로를 딱 보면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C필러나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뭐다? 에어로 다이나믹이다. 자, 뒤쪽에 방향지시등은 이 하단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방향지시등이 이 상단 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단에 안 들어가고요. 요 밑에 있어요. 좀 호불호가 있죠. 이 방향지시등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상단으로 올려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옵션 빠짐 없긴 하지만 LED 후진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밤에 이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주행을 했었는데, 후진등이 진짜 필요할 때는 아주 어두운 밤이잖아. 그때 켰을 때도 막 어둡거나 뭐 불편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좀 단 아쉬운 거는 요 번호판 등이 할로겐이에요. 이거는 좀 LED 등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죠. 리어 스포일러, 이런 스포일러 디자인도 되게 다부지지 않아요? 약간 그 코나 N이나 벨로스터 N에 들어가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죠. 하이퍼 스톤 램프가 쭉 길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예뻐요. 여기 좌측의 끝에 선과 하이퍼 스톤 램프가 이어져 있어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어디 있어요? 상단 위쪽에 있죠. 근데 원래는 대부분이 여기 좀 밑에 있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아니면은 다 밑에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있으면 단점이 뭐냐? 이 밑에가 주행하면서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트렁크를 열 때 손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좀 상단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이 더러워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이 전동 트렁크도 이번에 2세대로 들어오면서 추가가 됐고요. 트렁크 공간은 웬만한 SUV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고요. RV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단에도 공간이 조금 있죠. 근데 이게 이 안쪽으로 뭔가 짐을 실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물론 뭐 필요하다면은 이런 뭐 먼지털이나 아니면은 뭐 삼각대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키트라든지 이런 걸 넣어둘 수는 있지만, 내가 뭐 일상적으로 사용했었던 뭐 장 봤을 때 이런 짐은 여기다 못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거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넓게 사용하게 되면 이 좌우 끝에 이 홈이 이게 또 생겨요. 이 홈에다가 굴러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적재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트렁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열도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많이들 안 하기는 해요. 뭔 줄 알아요? 원래 작년에 뭐가 이렇게 유행했어? 차박.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파는 게 취미 생활에 하는 거 다 팔잖아. 실제로 캠핑용품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는데?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차박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차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의 뒷좌석은 되게 넓어요. 무엇보다 이 시트의 착자감이라 그러죠. 편합니다. 레그룸, 헤드룸, 앉았을 때 그런 공간에 대한 편안함, 이런 것들이 되게 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레그룸이나 헤드룸만 여유가 있으면 뒷좌석이 편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레그룸과 헤드룸이 되게 넓은데 불편한 차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파나메라, TLS, 뭐 AMG GT 같은 그런 차들 레그룸, 헤드룸 여유 있어요. 근데 어때요?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탔는데 뭔가 되게 좁은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턱, 그 다음에 이 시트의 포지션, 등받이 각도,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하지만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 뒷좌석이 진짜 웬만한 중형 SUV보다도 더 편해요. 물론 얘가 이제 RV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편해요. 장거리 타도 불편한 것도 없고 시야 개방감도 좋고 등도 LED가 들어가고 컵홀더나 이 팔걸이로 쓰기에도 나름 편안하죠. 게다가 이 센터 터널의 위치가 되게 많이 위로 안 올라와 있어요. 나름 낮게 되어 있어서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20V,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애기들과 함께 같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 콘센트가 그냥 열려 있으면 혹시 여기다가 물론 그런 건 많이 없지만 막 젓가락을 꽂아 넣는다든지 뭔가 좀 이물질이 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에 더 안전 장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돌려야지만 열리는. 그러니까 이 니로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씩의 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서 와 정말 신경 썼구나, 실용성에 이만한 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슈트에 C타입 단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뒤쪽에도 2개의 C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여기다 이제 가방이나 이런 거 걸 수도 있고 말이죠. 딱 보면 실내 화려하죠. 이쪽이 도어 트림 상단이나 대시보드 위에는 블루 컬러가 되어 있고 이 시트는 일반 시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투톤으로 들어가서 나름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페달 있죠. 페달 보면은 메탈 페달이 들어가요. 이제 보통 한 3천만 원대 차들은 여기 그냥 고무 패킹 들어가는 일반 페달이 들어가는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달에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단을 보면 이 문이 이 밑에까지 여기 감싸잖아요. 차를 타고 내릴 때 이 밑에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요 종아리에 이쪽 부분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특히 이제 SUV 차들이나 뭐 RV 차량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덮여져 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도 밑에가 덮여져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옷이 더러워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 이런 거는 되게 꿀팁이다 보시면 되죠. 간단하게 설명 같으니까 실내 설명하면서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하시죠. 실내도 되게 구성 자체를 잘 만들어 놨어요.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구성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죠. 공간에 대한 효율성? 왜냐면 손잡이 이 부분도 이 끝에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공간 있죠. 이 안에도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카니발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지갑이랑 핸드폰을 많이 껴놓거든요. 왜냐면 이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하지만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손잡이에도 공간이 있어서 물건을 넣을 수가 있고 이 밑에 도 하단에도 간단히 이제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 윈도우 스위치 위치. 딱 손이 잡잖아.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 윈도우 스위치 위치가 만약에 좀 잘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앞문을 열고 싶은데 뒤에 문이 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니로는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손잡이가 있어서 깔끔하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어 상단의 디자인과 대시보드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치도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되게 넓은 건 아닌데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운전했을 때 막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른 기아차들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플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컵홀더가 단순히 컵홀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면은 물건을 좀 안에다가 적지 않다든지 물건을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컵홀더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피가 큰 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넣는다든지 뭐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데 얘는 이 플립을 이렇게 접으면 여기다가 부피가 큰 짐도 무리 없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무선 충전 패드나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이 앞에 있고요.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넓게 사용하려면 이게 지금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빼면은 이 안에까지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짜 가성비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좀 얘기 많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버튼이나 송풍구를 하나로 이렇게 심플하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반응 어때요? 깔끔하고 예쁘고 실용적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는 좀 아쉬워요. 앰비언트는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앰비언트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추후에 뭐 필요하다면은 오늘의카를 통해서 앰비언트 작업을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튜닝과 꾸미기는 오늘의카 어플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석에 글로우 박스도 단순히 이렇게 막 당기거나 이런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레버가 아니라 누르는 버튼으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버튼도 되게 조작감이 좋아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냥 바로 한 번에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했다가 후진 갔다가 한 번에 움직이면 내가 어떤 기어에 지금 이게 물려 있는지 드라이브인지 후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조작했을 때 한 번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요. 탁탁 탁탁 이런 식으로 이 중립을 지나갈 때 한 번 걸리고 넘어가는 이런 작은 디테일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열선 통풍 시트 다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 USB선, 시거잭도 들어가 있죠. 자, 주행을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쭉 들어가 있죠. 뭔가 일체형이라 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막 이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져는 있는데 요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게 핸들의 위치 때문에 여기 이어져 있다고 해도 뭐 엄청 커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없거든요.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보이기에도 잘 보이고 나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니로는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운전이 편해. 이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동차의 기본이 뭐예요? 이동수단이죠.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 뭐 실내 공간에 대한 뭐 활용도 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이 편하려면 승차감도 편해야 되지만 운전이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니로는 운전이 편해요. 아까 제가 이 대시보드가 많이 낮다 그랬잖아요. 이 대시보드 위치가 낮아서 전방 시야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앞에가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정면이 다 보인다. 그럼 당연히 뚫려 있으니까 정면이 다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시보드가 많이 위로 올라오면 앞에 보이긴 하는데 뭔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시트 포지션도 일반 그냥 세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RV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와 있어서 시트 포지션도 높은 편이고 전면에 대시보드도 낮아가지고 전방 시야도 좋고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서 운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나 운전 좀 못하는데 나 이거 괜찮겠어? 첫 차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반떼나 세단 타는 것보다 니로 하이브리드나 이런 RV 뭐 조금 소형 SUV 타는 게 오히려 더 운전이 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트폰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도 운전 안 하다가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니어분들 운전할 때도 나는 운전이 더 편하고 말이죠. 저속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연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한 리터당 20km도 훌쩍 넘어가는 연비를 보여주고요. 이 하이브리드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원래 그랬어요. 가솔린 엔진이 주행했을 때랑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뀌었을 때, 전기 모터로만 주행했을 때 약간 요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그런 것들 없죠. 그냥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 모든지 일반 모든지 EV 모든지 요거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게 이질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EV 모드가 원래 있는 모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그냥 설정을 해가지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 가능한 그런 모드가 사실 있는데 이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그 모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EV만 이렇게 띡 하고 나와가지고 상황에 맞게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이랑 함께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 주행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있으나 마나 하는 기능이기는 해요.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자체가 연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EV 모드로 주행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가장 크게 또 느끼는 게 그게 있어요. 아까 지금 EV 모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보통 하이브리드 모드는 이제 EV 모드 일부러 하든지 아니면 전기 모터로만 저속에서 주행하게 하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는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만 구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그 모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저속에서는 되게 조용한 성성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이 아닐까. 왜냐면 하이브리드 좋아하는 분들도
이 하이브리드의 이질감은 싫어해요. 특히 이제 주행에 대해서 그 이질감을 싫어하는데 이 니로는 그런 주행에 대한 이질감도 없고 전반적인 주행감도 훌륭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이러면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 이 전기 모터가 연비의 효율성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런 반응들 있죠. 제가 아까 하이브리드 모드는 또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 아닌데 퍼포먼스 주행을 왜 신경 쓰느냐 하지만 이 달라요. 퍼포먼스 주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모드였을 때는 연비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악셀을 밟았을 때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부드러운 주행, 연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가속이나 변속 때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한다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는 이 전기 모터가 퍼포먼스 주행,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세팅으로 달라집니다.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그냥 느낌만 좀 줘가지고 그냥 RPM만 빨리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이런 3,4천만 원대 엔트리 모델들은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드에 대한 변화인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 모드에 대한 변화가 되게 뚜렷하다는 거죠. 이 전기 모터가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차이점이 차가 좀 뭔가 되게 스포티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연비 좋은 차 타려면 하이브리드 타야지 약간 이랬는데 진짜 연비 좋은 거 타려면 전기차 있죠. 물론 전기차 요즘 많이 안 사는 추세긴 해요. 전기차 살 바에는 하이브리드 사자 약간 이런 게 있죠. 왜냐면 전기차 불편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연비에 대한 차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수성, 조용해 안 조용해요? 조용하죠. 게다가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까지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설픈 펀카 탈 바에는 하이브리드 사자. 하이브리드가 도심에서의 움직임은 되게 경쾌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웬만한 펀카 못지않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뭐 배터리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조금만 주행하면 배터리 금방 차요 이거. 그리고 6단 DCT 요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된 그래도 6단 DCT거든요. 6단 DCT가 아무래도 그 변속 충격에 대한 그 이질감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그 변속이 안 돼서 불편한 게 이제 싫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속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느낌이 느려요. 그 느리다는 게 3단에서 뭐 2단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2단에서 3단을 바로 쳐야 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좀 느려서 요거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감은 되긴 해요. 저도 뭐 아까 스포츠 주행했을 때나 아니면 악셀을 밟았을 때 분명히 지금 빠르게 그냥 3단 치던지 아니면은 2단에서 좀 더 RPM 사용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이 좀 느리다 이런 거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반적인 그냥 도심 주행에서는 2단 GCT가 뭔가 이렇게 기지가 많이 든다 이렇게 뭐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주행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저속에서 주행하다가 변속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천천히 주행했을 때는 뭐 변속에 대한 이질감이 없기는 한데 이게 급격한 상황 있죠. 뭔가 뭐 갑자기 재가속을 한다든지 뭐 요럴 때는 살짝 이질감이 있다. 글쎄 나는 신경을 그렇게 이런 걸 많이 안 써서 그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요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다. 근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6단 DCT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왜 8단 미션을 선호하는지도 알겠다 이거죠. 왜냐면 얘가 아까 제가 5000rpm까지 쓴다 했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에서도 RPM을 좀 높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속이나 이제 재가속했을 때 이런 RPM 구간들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주행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안 들고 변속 충격들도 좀 느껴지는 게 니로 하이브리드의 전체적인 그 부드러운 느낌과는 살짝 이질감이 있기는 있다. 여기에 8단 미션 들어갔으면 훨씬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게 좀 느낌이 있긴 있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23년형 니로 하이브리드를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니로 보여드렸고 뭐 시승기도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촬영하는 이유는 올해 경기가 정말 안 좋고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경기 침체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리해서 차를 윗등급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현금 가지고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차를 사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새로 나온 시차들이 정말 많아요. 뭐 EV9
소렌토, 산타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많은 차들이 나오지만 무리해서 차 절대 사지 마시고요.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모델인 니로 하이브리드로 눈을 돌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23년형 니로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힘내고 여러분들께 항상 웃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도 저와 함께 같이 힘내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들어가겠습니다. 피카피카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선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